이 영화를 보고서는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뿅 가지 않았을까.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한테는 문제가 없었어요. 좀 짜증났어요.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스포일러입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리뷰에 앞서서 기대 포인트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3명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많은 빌런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시니스터 6 과연 완성될 것인지 또 다른 캐릭터가 나올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네 번째. 드라마와 많이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대답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드라마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이해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이번 편에서 많이 멀티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굳이 드라마까지는 안 봐도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셨다면 더더욱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짧은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일단 재밌게 봤어요. 스파이더맨이라는 작품이 우리가 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파이더맨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파이더맨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아하죠. 옛날부터 봐왔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들도 많고 울음 포인트도 많은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좀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예전 영화에서 따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겠다. 그래서 복습은 필수. 예전 작품들을 안 보셨던 분들에게는 많은 불편들이 있을 수 있겠다. 반대로 말하면 정말 팬들을 위한 어떤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아무래도 어벤져스 엔드게임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캐릭터들도 나오고 수많은 캐릭터들이 싸우다 보니까 엔드게임처럼 뭔가 협동하는 그런 재미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온 스파이더맨의 총집합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셨고 저도 많이 좋아했던 반면에 아쉬운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좋았던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았던 거는 액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닥터 스트레인지와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막 합을 이뤄서 액션을 펼치는 공간이 나와요. 익히 봐왔던 뭐 인셉션이라든지 닥터 스트레인지 1편에서도 이런 공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레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학하시다 보면 아실 텐데 노라조 뮤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배경으로 막 펼쳐지잖아요. 수학적으로 계산돼가지고 여러 패턴들이 반복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미스테리오와의 싸움이었는데, 그때 미스테리오가 환상을 만들면서 배경이 바뀌는 공간에서 계속 스파이더맨이 곤경에 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저는 이게 게임에서 상당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미스테리오와의 싸움에서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 공간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았던 액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 스파이더맨이 당하는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놀이공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액션에서 좀 특이했던 액션이 있었는데, 스파이더맨이 근접 점투를 한다는 거였어요. 좀 더 역동적으로 싸운다든가 막 몸을 비틀어서 싸운다든가 날아다니면서 싸운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무슨 권투하듯이 근접으로 이렇게 막 치고받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근접 점투를 하면서 좀 더 분노에 찬 어떤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머리를 쓰거나 재치에 의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이성을 잃은 사람의 싸움이라서 점점 사람하고 가까이 가는 그런 액션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맞아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심히 보시면은 상당히 새로울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눈물 포인트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중반부부터 끝까지 계속 훌쩍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 만약에 스파이더맨의 정말 찐 팬이다, 스파이더맨이 아무리 망작으로 나와도 난 재밌게 볼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어떤 찐팬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서는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기억을 잃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없애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슬프더라고요. 잊혀지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 연인이 아무도 나를 기억 못한다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잔뜩 고였어요. 저는 어느 부분에서 눈물이 고였냐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MJ를 구하는 장면이잖아요. 원래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는 못 구하잖아요. 그웬을 못 구하면서 그웬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MJ를 똑같은 앵글로 이제 구하게 되거든요. 그 장면에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표정이 맞아요. 이게 막 뭐라 그럴까 좀 슬프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나는 좀 놀랐던 게 거기서 분명히 더 슬픔을 끌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구하고 나서 그 표정 보여주고 좀 금방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담백했어요. 담백이란 표현보다는 좀 빨리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좀 보였어요. 아,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여운을 줘서 오히려 좀 심파적으로 더 가도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눈물 포인트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쓱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야, 이걸 이렇게 넘어간다고? 야, 진짜 쿨하시네 다들. 예,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슬프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많이 우셨어요, 사람들. 아, 그래요? 그리고 다른 포인트들도 많았는데 네드가 스파이더맨을 불러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다들 탄성이 나왔잖아요. 다 같이 환호성을. 오, 두 번이 나왔죠. 또 눈물이 흘릴 포인트가 됐었고 메이 숙모라고 할게요. 메이 큰엄마라고 나오지만 메이 숙모라고 하겠습니다. 메이 숙모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도 또 많이 슬펐죠. 거기다가 원래 삼촌이 얘기를 하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메이 숙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런 포인트에서도 눈물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슬픔에 막 잠겨가지고 옆에 다른 스파이더맨들이 나도 그랬어 하면서 위안을 주잖아요.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눈물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눈물 포인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그 포인트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영리하게 똑똑하게 이 작품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상업 영화고 상업적으로 흥행을 위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스토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겹쳤죠. 소니와의 계약 문제도 있었고 뭐 톰 홀랜드와의 또 계약 문제도 있었고 대부분 솔로 영화들이 3편에서 마무리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그것도 소니에서 만들었던 그 빌런들을 또 꺼내 들었고 다른 스파이더맨을 또 여기에 또 집어넣음으로써 판을 크게 벌렸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사실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코믹스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뭐 어디 지구에서 오고 어디 지구에서 와가지고 또 스파이더맨들끼리 또 많이 뭉쳐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이 코믹스에서는 펼쳐졌는데 영화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못했잖아요. 배우들의 계약 문제라든지 배우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 코믹스는 나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배우들은 나이를 들어감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계속 펼쳐진다는 거죠. 만약에 한국 사람이 스파이더맨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군대를 가야 되는 문제가 무조건 발생을 한단 말이야. 물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한데 어우러지게 만들었던 이 각본,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파이더맨이 갖고 있는 그 강점들, 어떤 세계관들을 조금씩 계속 끌고 왔다는 거죠. 저는 제일 유심히 봤던 장면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 월세 내셔야 됩니다. 월세는 얼마입니다. 이런 장면이 하나 살짝 지나가거든요. 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다 잊혀지고 나서 집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입구에 들어오면서 잠깐 나와요. 집 주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월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는데 그 월세라는 단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파이더맨 코믹스에 보면은 대부분 알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자집에서 피자 나르는 알바를 하잖아요. 전 이 부분이 다음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 짓는데 그걸 대사로서 싹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세세한 점도 놓치지 않으면서 큰 것들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적들이라고 하면은 그린 고블린, 샌드맨, 일렉트로, 이 시니스터 6에 나오는 이 빌런들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일렉트로가 그 얘기잖아요. 뭐 갑자기 전기 반응이 막 크게 나오면서 그때 갑자기 이곳으로 오게 됐다.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큰 이벤트들이 전투 중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잠깐의 찰나에 여기 왔다라는 설정이 그럴 수 있어. 앞뒤 개연성 따지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끔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각본이었다. 이 큰 판을 관객들한테 이해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게 소니와 연결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니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각본인 것 같아요. 이제 베놈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니가 모비우스라는 영화가 나오기 때문에 모비우스가 또 스파이더맨의 적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런 이벤트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멀티버스 개념을 집어넣었다는 거, 이런 점도 전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번에 계약이 성공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홈커밍, 파프롬 홈, 노웨이 홈까지 만들고 나서 계약이 만료되면서 소니 측에서 스파이더맨을 만들 것처럼 됐으나 요번에 재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서 다시 3편이 마블에서 나오게 됐어요. 협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잘 됐네요. 여기서도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건 1위 1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니하고 계약이 안 되면 스파이더맨을 버려야 되나? 그러면 내용이 또 이어지지가 않을 텐데, 근데 또 계약이 되면은 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걸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 어쨌든 간 많은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변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쥐구멍 같은 것들을 많이 열어놨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영리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개그도 상당히 타율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소가 나오는 정도의 웃음들은 계속 성공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밌었던 게 계속 1, 2, 3편에서 나오는 개그 중에 하나가 옷 벗었을 때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계속 그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은 연결 지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았던 개그가 하나가, 원조 스파이더맨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한테 계속 넌 어메이징해 넌 어메이징해. 와, 진짜 웃겼어요. 네, 어메이징의 요게 난 진짜 대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딱 왔을 때 벽에 붙어보라고, 그런 장면들도 상당히 웃겼던 것 같아요. 막 거미를 치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조 스파이더맨과 네드의 그 할머니였나요? 할머니하고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원조 스파이더맨하고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할머니가 거기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사인을 주고받는 어떤 표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번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감정적으로 많이 와닿던 부분들이 있었다. 만약에 액션의 스파이더맨을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영화는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스파이더맨이 공개가 되었을 때 유명인사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뭐라 그럴까? 지비탈론한 아이돌이라고 그럴까? 이 아이돌이 되면서 뭔가 주변의 시선, 주변 사람들이 또 고통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모습들이 계속 펼쳐진단 말이에요. 전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극초반. 그리고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받는 모습, 뭐 MIT에 합격을 못한다든가, 자기가 못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남까지 이렇게 피해받는 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합격을 했다는 거는 좀 많이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를 더 많이 했었을 것이다 라는 게 더 와닿아서 그런 부분들도 좋았던 것 같고, 메이 숙모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이제 스파이더맨이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눈가에 있는 그 뭐라 그러지? 이 부분에 울음이 가득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벌겋잖아요. 네. 파프로몸에서 아이언맨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톰 홀랜드의 이 눈가에 맺힌 어떤 울음들, 눈물들, 이런 것들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슬퍼 보여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스파이더맨들이 위로를 해주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드라마로서 강조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와닿았고 공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루하게 느끼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드와 MJ와의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주변에 뭐 머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못 알아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MJ한테 이제 주문을 한 장면, 저는 피터 파커 예요라고 하는 그 장면이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또 와닿아가지고 이 부분도 드라마로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향후의 이야기들 어떻게 진행될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자, 스파이더맨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 변호인 맷 머독이 나오죠. 중간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벽돌을 잡는 장면. 넷플릭스 시리즈에 데어데블이 있는데 이 데어데블의 주인공이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드라마하고 연계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진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 드라마가 아닌 이전에 만들어진 드라마와 연관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에 많이 보였었는데 이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데어데블도 나왔었고 아이언 피스트도 나왔었고 제시카 존슨도 나왔었고,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넷플릭스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번 MCU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아이언 피스트나 제시카 존스 뭐 이런 친구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은 이제는 보셔야 되겠다. 데어데블이 예전에 벤 애플렉이 맡은 데어데블이 그 다음에 시리즈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리부트 하면서 드라마로 나오게 됐었는데 그 리부트된 드라마가 좀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마블들도 이번에 좀 보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쿠키가 있었죠. 톰 하디가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여기서 나온 떡밥이 신비오트가 결과적으로 찌꺼기가 남은 거잖아요. 베놈 2를 보게 되면은 그 조그만한 찌꺼기만으로도 이렇게 되잖아요. 카니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만으로도 베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MCU 세계관에서 톰 하디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 하나, 그리고 신비오트가 다른 사람에게 또 갈 수 있다는 전제가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 스파이더맨은 베놈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소니의 베놈의 영화든 MCU에서 스파이더맨의 영화든 어쨌든 간 베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쿠키, 닥터 스트레인지 인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요거에 대한 예고편이 나왔죠. 쿠키라기보다는 예고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요거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완다비전은 꼭 보셔야 된다는 점, 영화 안에서도 완다비전에 대해서 배제하고 저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보지 않으면 좀 이해 안 될 부분들이 다소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로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로키를 안 봤지만 이제 앞으로는 로키를 안 본 상태에서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생각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스파이더맨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잊혀졌잖아요. 네. 근데 공간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지구는 똑같아. 톰 홀랜드가 있고 네드와 MJ는 스파이더맨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맞아요. 저는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뭐가요? 이 존재를 잊으려면 이 존재가 아예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피터 파커라는 사람이 아예 사라져 버려야 이 세계에 없는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사실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니하고 마블이 계약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돈을 더 우린 받고 싶다, 마블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니가 협상 결렬 이렇게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3편으로 그냥 마무리 짓고 톰 홀랜드는 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소니에서 스파이더맨이 나오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왔어. 그래서 2021년 3월까지 촬영을 했단 말이죠. 이번 노웨이 홈이. 그때까지도 톰 홀랜드가 이제는 MCU에서 당분간은 못 볼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7, 8월 달에 재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어허.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쯤에 소니와 마블이 다시 협업을 해서 3편이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단 말이죠. 야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 8월 달에 재촬영을 한 부분이 아마도 이 엔딩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으아 힘들어 이제 인사들을 해야 돼 라고 할 때 톰 홀랜드는 소니 측 세상으로 뿅 가지 않았을까. 다른 소니의 빌런들과 소니의 스파이더맨과 함께 사라지면서 소니 측으로 넘어가는 이 지구에는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아예 스파이더맨 자체의 존재를 아예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불러들였을 때 존재감이 다시 생긴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아.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럴듯한데요? 아, 이 부분이 수정된 버전이 아닐까? 수정된 각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는 이제 다른 뭐 내용이 뭐 그렇다 아니다 진짜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계약 때문에 마블에서는 어쨌든 선택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각본에서 남겨놓을 것인지 안 남겨놓을 것인지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런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왓이프예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서 계속 라이브 때도 얘기하고 마블 영화 얘기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왓이프가 도대체가 왜 나올까? 왜 패기 카터가 캡틴 아메리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영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왜 도대체 내보낼까? 전 이것이 아마도 스파이더맨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배우라는 건 나이를 먹습니다. 계속 10대의 스파이더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스파이더맨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다른 차원에서 계속 10대를 꺼내오는 게 편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사람이 바뀌어갈 때마다 팬들이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입 다물게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배우를 써도 나 거기서 온 애야 라고 하는 치트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필요한데 캡틴 아메리카를 지금 불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 캡틴 아메리카나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소재들, 또 금액, 계속 아이언맨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하게 되면은 계속 돈이 계속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금액은 불어나니까 다른 아이언맨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 아이언맨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품을 못 팔죠. 그럼 상업적으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왓이프를 꺼내들었고, 그리고 이 차원의 몰드를 계속 꺼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장치네요. 너무 좋은 장치인 거죠. 너무 좋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계약도 한 달, 두 달 차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말을 어떻게 낼 수 있을지 막 모르는데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멀티버스인 거죠. 야, 대박이네. 그래서 사실 계약이 빨리 성사가 됐다면 각본에서 얘네들이 잊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약상으로 자꾸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일단 다 잊혀지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살릴 건덕지만 그냥 딱 불러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똑똑해요. 정말 영리하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자, 그러면 아쉬운 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너무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거죠. 팬들의 영화이기도 하고 이전부터 저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봐오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거리가 안 돼요. 하다못해 시추님도 전혀 문제가 안 됐잖아요. 네, 전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전 편들을 다 봤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스파이더맨을 이제 막 좋아하는 10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이 영화를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엄청 많은 작품을 봐야 돼요. 하나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기분은 느낄 수 있었겠지. 그 감동과 세월은 쫓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재미만 있으면 됐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내가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영화라는 건 어쨌든 대중을 위한 장사고 우리나라 스파이더맨 홈커밍, 파프롬 홈 800만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평균 관객이. 근데 이 800명만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1000만 명 하면 좋은 게 상업 영화인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길 원할 거고 아마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관객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1, 2, 3,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2 벌써 5편을 봐야 돼. 거기다가 MCU에 나오는 영화들 11호도 봐야 되고 뭐 어벤져스도 봐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들을 안 보면은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론 팬들한테 너무 좋은 선물이 됐지만 너무 불친절한 영화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많은 캐릭터가 나온다는 게 이제 또 흠이 됐죠. 저는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엔드게임 너무 좋아해요. 인피니티 워
너무 좋아합니다. 하다못해 젠틀맨 리그도 전 좋아해요. 각 캐릭터들이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 전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캐릭터가 많이 나오다 보면 결국엔 소홀한 캐릭터가 생기기 마련이고 드라마적으로 약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만약에 캐릭터들이 12명 나오고 20명 나와서 이게 20시간짜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좋죠. 다 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영화들은 대부분 2시간 안에 끝난다는 거죠. 2시간 안에 이 많은 캐릭터들을 소개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와 좀 연장선인데요.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빌런들은 아무래도 서사가 약했어요. 예전의 영화들을 보지 않는 이상 서사들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되게 변덕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린 고블린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렉트로도 좀 변덕스러웠던 것 같고 샌드맨도 그렇고요. 갑자기 도와줄까? 하지만 난 널 따르지 않아! 막 이런 느낌. 맞아.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말고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서사들이 약해졌다. 그리고 JJ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파이더맨을 미친놈 취급하고 너무 악당 취급하는 것처럼만 표현이 돼가지고 되게 평면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제가 옛날에 봤던 스파이더맨에서 JJ는 진짜 재밌고 그래도 정감 가는 인물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완전 빌런이어가지고 좀 짜증났어요. 짜증날 정도로 좀 캐릭터가 좀 그랬다. 너무 악랄했다. 악랄 그렇게 좀 표현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자기적인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정말 재밌게 봤고요. 최근에 솔로 무비들이 성적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블랙 위도우, 샹치, 그리고 또 이터널스 같은 경우는 호불호도 많이 갈렸고 솔로 무비 한 3, 4년 안에 나온 솔로 무비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재밌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뭐 아무래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였기 때문에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치만큼은 좀 못 왔던 것 같아요. 기대치만큼은 못 와서 제 별점은 3.5점에서 4.4인데요.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을 다 얘기하고 유튜브에 제 거 채널 화면에 다 스파이더맨 장식했으니까는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스파이더맨 팬으로서 이런 선물 같은 이야기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앞으로 또 3편이 또 계약이 됐다니까 기대를 좀 해봐야겠네요. 언젠가는 또 MJ가 돌아올 것이고 그 또 입맞춤을 하면서 사람들을 울릴 날이 오겠죠. 네, 그 거꾸로 키스 보고 싶네요.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자,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마블 영상 요거도 있고요. 요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제 채널을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